환영합니다. SCP-재단 요원양성소 프로그램입니다. SCP-재단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부터 인류를 안전하게 지키는 단체에 대한 픽션입니다. 간단한 소개는 제 채널 메인 화면에 있는 소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온데간데 없이 연기처럼 사라진 백일병 실종 사건과 백일병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친구와 SCP-재단 연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고립된 공간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불쌍한 백일병.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SCP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요원양성소의 소식을 더욱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역사 이야기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역사 속의 신기한 이야기들을 보며 지금의 현실과 비교해보기도 하고 과거에 이랬다면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나요? 고구려 전성기나 고려시대로 간다면 어떨까 하거나 임진왜란 시절에 조선시대나 일제감정기 때로 돌아가서 역사를 바꾼다거나 하는 상상입니다. 현실에서는 과거로 돌아간다거나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난 사건을 바꾸는 게 불가능하지만 SCP-재단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죠. 오늘은 이런 역사를 뒤바꾸는 능력을 가진 SCP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이야기할 SCP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기계신을 믿는 종교, 부서진 신의 교단의 적인 사르킥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서진 신의 교단과 사르킥교에 관한 간단한 설명은 우측 상단의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고대 시베리아에는 다에바라는 문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군국주의, 대규모의 노예제도, 인신공양, 그리고 현실적으로 능력이 발현되는 마법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문명에 대한 설정을 기반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SCP-재단의 참가자들이 다양한 파생 문명, 사르킥 숭배와 같은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쓰며 살을 붙여나갔습니다. 최근에는 재단에서 사르킥 설정을 확장하고 있던 작가가 표절 문제로 활동 정지당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는 SCP-재단 본사 영어 위키에 사르키시즘 허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사르킥을 포함해 다양한 재단 세계관에 영향을 준 그 역사적인 첫 번째 SCP를 소개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를 뒤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SCP입니다. SCP-140 별칭, 미완의 연대기, 등급, 케테르. SCP-140은 소급 적용되는 인과 변칙성이 있는 역사책입니다. 그럼 다음 SCP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급 적용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급이라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지나간 일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시점에서 이 역사책에 없었던 내용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실제 과거에 일어난 일로서 현실에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SCP-140은 1900년대에 출판된 다에바의 연대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커버 안쪽에는 저자의 사인이 적혀져 있지만 판독이 불가능하여 이름을 알 수는 없습니다. 책의 내용은 위에서 말씀드린 고대 시베리아의 다에바 문명에 대한 연대기로서 그 내용이 자극적이고 흥미로워 읽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읽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책을 보는 사람은 15명 중에 1명꼴로 책에서 희미한 피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에는 다에바 문명의 독특한 문화들, 특히 침략 성향, 인신공양, 마법의식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다에바 문명이 남겨왔던 유물들은 상당히 변칙성이 강력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모두 확보하여 격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이 단순히 마법적인 내용을 적어놓은 책이라면 SCP-재단이 확보하고 격리해뒀을 리가 없겠죠. SCP-140은 필기를 하는데 적합한 모든 종류의 액체나 인간의 혈액과 접촉할 경우에 책에 적혀있던 다에바 문명에 대한 내용이 늘어나는 변칙성이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인쇄 액체보다 인간의 혈액과 접촉할 시에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액체의 양과 늘어나는 글의 양은 상관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새로 생기는 내용은 과거의 설명과 그에 대한 일러스트를 포함합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보통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만약 책의 마지막 내용이 다에바인 문명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다른 문명을 만나 패배하고 파괴되었다는 내용이었다면 그 부분이 지워지고 새로운 지역과 인물, 사건이 추가되어 다시 쓰여집니다.
기원전 200년경에 중국 전국시대 연나라의 장군 진계의 침략으로 인해 다에바 문명이 거의 완전한 파멸을 맞은 것으로 끝나 있었던 내용이 이후에 격리 실패로 다시 중앙시베리아에 집결하여 제국을 재건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는 칭기즈칸의 유라시아 대륙 정복 때 괴멸당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고고학자가 이렇게 새롭게 쓰여진 지역에 방문하여 발굴 작업을 진행하는 결과 새로 적혀진 내용과 일치하는 유물이 해당 지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몇몇 경우에는 이미 탐사가 완료된 유물 발굴 현장에서조차 새로운 유물이 발견되곤 합니다. 다에바 문명의 유물은 그 거점인 시베리아뿐만 아니라 이란 북부, 몽골 각지에서 발견되며 다에바인이 다른 문명과 접촉하거나 전쟁했던 흔적이 파키스탄 북부와 중국까지 이어져 아시아 전역에 고르게 분포해 있습니다. 그 유물 중에는 SCP 재단이 확보한 변칙 개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SCP 재단의 조사원은 SCP-140이 인쇄소에서 출판되었으며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현재까지 재단의 요원들이 몇 권은 회수하여 제거하였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최대 몇십 건의 SCP-140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책들이 서로 내용을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재단에서 확보하고 있는 책은 액체에 노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추가되는 사건이 2번 확인되었습니다. 2000년 월 1일 다에바 문명을 연구하기 위한 발굴 현장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재단의 모든 고고학자들은 다에바 문명의 유물을 발굴하는 현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완전 무장한 경비부대를 동반해야만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SCP-140-1과 SCP-140-2가 나타났으며 이 변칙 존재와 접촉한 사람들 그리고 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순항 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SCP-140-1은 제거되었고 SCP-140-2는 현재 도주 중에 있습니다. 재단은 이 책의 저자 또는 그의 부하가 이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르킥교나 얄다바우트에 관한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르킥교의 설정의 기원은 이렇게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창작물을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활용해서 무궁무진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SCP 재단의 중요한 재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 책과 비슷한 성격이 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한국어 SCP 재단 위키의 작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SCP-516-KO 별칭 영혼의 꽃 등급 케테르 SCP-516-KO는 시들지 않는 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SCP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SCP-516-KO는 다양한 문화권과 지역에 걸쳐서 발견되는 플라스틱 조화입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조화와 달리 뿌리와 내부 구조까지 실제 꽃과 흡사하게 정밀한 모습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SNC 플라스틱이라는 상표가 존재합니다. 이 상표는 시방이나 뿌리 구조의 깊숙한 곳에 있어 분해하기 전에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주로 나타나는 지역에서 흔히 서식하는 꽃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지역에 존재하지 않는 꽃의 형태로 나타나는 SCP-516-KO 개체도 있습니다. 같은 종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 크기와 색, 모양, 그리고 상표가 새겨져 있는 위치 또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플라스틱은 1750년대 이후에 상용화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SCP-516-KO를 조사한 결과 기원전 12,000년경에서 기원 후 150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 후 30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이 꽃은 재단이 변칙성을 확인하기 전부터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고 관련 문헌이 존재해왔기 때문에 문화유산이나 지역의 명소로서 대중에게 널리 공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재단은 SCP-516-KO에 대한 역정보를 퍼뜨리고 문헌을 조작하거나 다른 사람이 최근에 문화유산에 추가한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런 격리 절차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SCP 재단은 위장 기업인 SNC 플라스틱스의 제품으로 비슷한 조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꽃이나 시들지 않는 꽃과 같이 불멸과 꽃이라는 소재가 조합된 설화나 문헌을 조사하거나 매우 고가에 판매되는 꽃들 또한 SCP-516-KO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아 재단에서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플라스틱 소재로 된 꽃이 이렇게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는지 재단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몇 가지 가설만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미래의 시간대에서 과거로 전송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SCP 재단에서 이 변칙 개체의 존재를 파악한 후 대규모 수색 작전이 실행되었지만 연 평균 3개꼴로 SCP-516-KO는 지속적으로 세계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미 수색이 완료된 지역에서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발견된 SCP-516-KO 또한 시간에 따른 부식 상태나 화학적인 요소 또 해당 꽃이 그 장소에 존재하게 하는 역사적인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고 발견되기에 마치 SCP-140처럼 소급 적용되는 인과 변칙성이라는 가설 또한 존재합니다. SCP-516-KO는 1920
2010년 독일의 청동기 유적 발굴 현장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 개체는 무덤의 추모의 의미로 함께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후에 세계 각지에서 유사한 개체들이 발견되었고 재단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SNC 플라스틱스 상표나 꽃의 색과 모양이 동일하다는 공통적인 특정이 발견되어 SCP로 지정되었습니다. SCP 재단 위키에 방문하시면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고 회수된 SCP-516KO들과 그에 대한 지역의 설화 및 역사적인 기록,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있으니 직접 방문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SCP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SCP 재단의 픽션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프로그램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SCP에 대한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